허황된 꿈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식에 대한 리뷰 2편. 호구여서 슬픈 호뚜라미 영호에 대한 리뷰 이어서 하겠습니다. 호뚜라미 영호는 옥순을 위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있던 상철은 영호의 정성이 묻히지 않기 위해 옥순과 둘이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죠. 상철이 자리를 뜨자마자 옥순은 드디어 우리 둘만 있네. 라며 전혀 기쁘지 않아 보이지만 호뚜라미한테 밥값은 줘야지 하는 심정으로 립서비스를 해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호뚜라미는 직업 만족도 최상을 찍으며 입이 찢어져라 해벌쭉 웃습니다. 호뚜라미는 옥순에게 영식과 마찬가지로 어장 물고기 2호쯤 되죠. 그래도 호뚜라미가 꿈에서 깨어나지 않게끔 옥순이는 약밥을 잘 먹여주고 있습니다. 꿈같은 시간을 보내는 호뚜라미에게 공포의 주둥아리 영식이 등장합니다. 영식은 호뚜라미를 위한 배려로 자신이 자리를 피해준 거라고 말한 지 불과 7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영식의 인내심은 7분이었습니다. 영식을 발견한 호뚜라미의 표정이 삽시간에 굳습니다. 저 새끼 또 왔네. 머저리 같은 놈이. 옥순이가 지 좋아할 줄 알고. 아침부터 요리하는데 훈수질이나 해대고 닌이 거리던 영식이 보통 싹바가지가 아니라는 걸 호뚜라미는 간파했죠. 호뚜라미에게 영식은 이미 상종 못할 피해야 할 인간 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영식 경계 태세를 발동시킨 호뚜라미는 예전처럼 호락호락한 모습으로 영식을 대하지 않습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도 파악했기 때문에 호뚜라미는 정확하고 단호하게 옥순과 우리 둘 시간을 방해하지 마. 라고 영식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만 하면 뭐가 그렇게 웃긴지 기분 나쁘게 웃어대던 영자와 다르게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옥순에게 영호는 지금 당장에라도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호뚜라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챈 미저리 메이커 옥순은 영호 앞에서 맛있게 먹는 와중에도 영식에게 보란듯이 볶음밥을 챙겨주며 먹어, 아기. 라고 말하며 호뚜라미의 애간장을 녹입니다. 더불어 영식의 미저리 성장 원동력을 심어주죠. 호구들아, 일타 쌍피의 맛이 어떻니? 영호에게 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식이 더 노력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옥수는 자신을 위해 소고기 묵국을 끓이겠다고 해놓고 끓이지는 않고 옆에 와서 눈치 없이 붙어있는 영식에게도 동등하게 관심을 쏟아줍니다. 이런 세심함과 정성을 다른 곳에 쏟아 부었더라면 옥수는 뭐가 돼도 됐을 사람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영호는 옥순과 약속했던 커피를 먹으러 나갔습니다. 영호는 대뜸 자기는 친구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최고의 신랑감인데? 옥순의 회심의 일격에 영호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어서 영식이 옥순과 1대1 대화를 합니다. 옥순은 영식에게 소고기국에 대해 묻기 전에 인터뷰에서 데이트 선택할 거면 널 선택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옥순 같은 여자가 나를 선택했다고. 영식은 철퇴를 맞은 듯한 충격에 쉽게 기뻐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더라. 영식은 문득 자신에게 큰 행운이 왔었던 날들을 떠올리며 결국엔 그게 사기였다는 것을 알아채고 바로 손절쳤던 사건을 떠올리죠. 그래서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집니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을 보며 웃는 옥순을 보니 이거 진짜일 수도 있겠는데? 이성이 마비됩니다. 내 인생 가장 행복한 날이야. 영식의 행복도 잠시. 옥순은 바로 소고기 묵국을 왜 안 끓였냐고 묻습니다. 내가 끓이라고 얘기한 거 없잖아. 영호의 요리를 보며 내내 걱정했던 부분이 옥순의 입을 통해 나오자 영식은 솔직하게 왜 묵국을 안 끓였는지 말하지 않고 옥순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일순간 옥순의 표정이 썩었죠. 옥순은 인터뷰에서 영식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차라리 미안하다고 내가 잊었다. 혹은 영호 핑계라도 댔어야지. 영식은 옥순 탓을 하는 최악의 변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신이 나가버린 영식은 이를 알 리 없죠. 그저 머릿속으로 옥순과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는 상상에 빠져버린 영식은 온 동네방네 옥순이 자신을 선택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하러 다닙니다. 여출들에게 말하다가 급격히 생각난 영호. 네가 암만 요리를 해줘도 옥순은 결국 나라는데? 식언빵이 하늘을 찌른 영식은 영호를 찾아가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랑하는 게 티나니까 마치 고민 상담인 양 말을 하는데요. 언어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영식이 의도를 감추고 말하려다 보니 당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식은 그저 순간 어안이 벙벙해져서 당황했었어. 어안이 벙벙해져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무슨 어벙이도 아니고 어벙무새처럼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안 그래도 영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영호는 단번에 영식이 자랑하려고 왔다는 걸 꿰뚫고는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뭐야? 좋아해야 하는데 웃지를 못하는 거야. 뭐지 이게? 언거지 뭐. 하고 심드렁하게 답합니다. 생각보다 이 사실이 영호에게 타격도 없고 여출들처럼 좋은 일이라고 의미부여도 해주지 않자 영식은 더 이상 영호에게 감정적으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해서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는 리액션이 좋고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줬던 여출들에게 가서
자신이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는지, 나의 어휘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침까지 흘리며 열심히 보여줍니다. 이윽고 영철이 오자 영철에게까지 어벙이 공격을 하죠. 하지만 영철은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왜? 하면서 인상을 쓰며 버럭하자 영식은 와, 나 미쳐버릴 것 같네. 하고 잠시 쫄았다가 여출들에게로 시선을 돌리고선 자신의 인생에서 여자와의 유일한 비기슈가 되어버린 옥순과의 일을 말합니다. 1절, 2절, 3절, 4절, 영자, 정숙을 따로 불러내서 또 어벙소리를 하고 다시 돌아와 모두 모여있을 때도 또 어벙소리를 합니다. 영식의 이야기에는 그냥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대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벙어벙 뇌절하는 영식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어서 남자들이 여자를 선택합니다. 영식은 제일 먼저 달려서 옥순 옆자리를 차지합니다.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짓거리죠. 하지만 영수는 그게 못마땅했는지 영식에게 반칙하지 말라고 한 소리 하죠.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영식은 좀 조심하는 듯 하더니 남자 5과 옥순 1명이 같이 밥 먹으러 갔을 때 영수가 나갈 땐 제일 빨리 뛰어나가 놓고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하고 뼈있는 말을 하자 영식은 아까 페어플레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고 발끈하며 자신의 어휘력을 뽐내듯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합니다. 영수는 영식이는 왜 이렇게 중간이 없어? 라며 영식의 성향을 콕 집어 이야기합니다. 언어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영식은 자기가 욕심을 내서 빨리 뛰어간 거라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보다 못한 영철이 그런데 왜 말은 안 하냐니까. 페어플레이 하라고 농담식으로라도 영수가 이야기를 했다며 영수에게 한 소리 들은 뒤끝을 끊임없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다대일 데이트에서 먼저 말하기가 힘들고 서툴러서 그런 걸 영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건수 하나 잡은 겁니다. 어휘력은 떨어져도 순발력은 좋네요. 영식의 아주 나쁜 성향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못난 겁니다. 얼굴만큼 마음도 정말 못났습니다. 영수는 그렇게 말하면 뻘쭘한데 드립이었잖아. 라고 하자 영식은 끝까지 드립인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라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네가 왜 나한테 뭐라 하냐 라며 또 대화 주제에 어긋나는 기분 나빠서 묵혀있던 말을 풀어내며 한 소리 하고 나서야 활짝 웃습니다. 자리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옥순은 왜 자신을 선택했냐고 묻습니다. 남출들은 각자 자신이 옥순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영식의 인터뷰. 영식은 다대일 데이트를 하는 내내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피식피식 웃어댔습니다. 이상한 여유로움까지 보이면서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영식은 인터뷰에서 공통 관심사를 억지로 다들 어필하는 걸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재밌는지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웃는 영식님 모습이 더 기가 찼습니다. 어안이 벙벙해 밖에 못 말하는 어벙이면서 남들이 한 말 가지고 웃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영식의 근자감에 데프콘 MC도 놀라고 이희경 MC, 송혜나 MC도 기가 찬 듯 파한대소합니다. 영식은 인터뷰에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으이구 바보들아. 지금 와서 니들이 그런다고 옥순이가 너희들을 뽑아주겠니? 라고요. 영식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님보다 대부분 형입니다. 게다가 님이 제일 바보같이 굴고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굴 보며 한심해하고 있습니까? 영식님은 말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영식은 벌써 옥순이랑 최종 커플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옥순은 지금 어떤 파국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까요? 자신이 중꺾마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요. 18기 영자님처럼 중꺾마에게 계속해서 고백 공격을 받고 눈물 흘려봐야 정신을 차릴 텐데요. 돌아와서 영식은 처음에 인터뷰에서 자신은 한 사람만 바라보고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잘 포장한 거죠. 헌신하는 순애보가 아니라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이 사람 놓치면 앞으로 다른 사람 만날 확률이 거의 없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겨우 만날까 말까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착각하고 있어 보였습니다. 저런 특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 순애보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좋다는 사람 둘만 있어도 바로 카사노바로 변할 사람입니다. 언행이 불일치하고 입이 매우 가볍고 사람을 잘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고 남 탓하는 사람이 어떻게 묵직하게 한 사람만 바라보며 일관된 태도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자기 입으로 쿨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쿨한 사람 없고 돈 안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돈에 미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순수하다고 말하는 사람 특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순수함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메꾸려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저 나이 먹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순수함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영식님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못생겼다고 해서 마냥 착하고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못생기면 꼴값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꼭 언행일치하는지 책임감 있게 약속은 잘 지키는지 잘 파악하시고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